예, 하우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문직답 오신환입니다. 예, 2020년 12월 10일 바로 며칠 전이죠. 여의도 국회와 또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역사에 길이 남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추미애 윤석열과의 갈등이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를 위기로 빠뜨리기 위한 그런 사회적 논란 갈등도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기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하셨고요. 또 과거 검사로서 활약을 하셨고 또 공수처법의 기권을 투표하셔서 당에서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오늘 금태섭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TV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하고는 국회에 있을 때 서로 당이 달랐어도 또 법사위에서 같이 일도 하고 또 워낙 그 관련 지식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저 소개해 주시면서 그 공수처법 기권해서 당에서 징계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막상 검찰에 있을 때는 제가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했다가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경고를 받고 또 민주당에서 경고를 받고 또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며칠 전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작년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 난리를 피면서 공수처법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또 그것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의원님이 공수처법 그 최초에 만들어질 때 기권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공수처법 자체의 문제는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기권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당론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활발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정해진 다음에는 따라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제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저도 당론에 따를 수가 있는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토론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당에서 그렇게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또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험성이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려면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이루어진 게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신환 의원님도 위원이셨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공수처를 반대하니까 와서 설득을 하려고 하셔서 사개특위에 가서 제가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하고 나면 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를 사개특위 위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하고 나서 당시 원내대표가 불러가지고 너는 공수처를 반대하니까 좀 빠져달라. 그래서 저는 그 공수처 자체도 반대하지만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토론을 못하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고 또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존중해서 반대는 안 하되 내가 여기 동의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기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동참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이죠. 사개특위 위원을 뭐 처음부터 안 넣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넣었다가 뺄 때는 저도 이렇게 하시면은 반대할 수밖에 찬성할 수는 없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수처에 여러 가지 이제 독소 조항이 있잖아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비토권과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자격 조건, 요 두 가지. 예. 근데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토권만 삭제한 것으로 아는데 예.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자격 조건, 재판, 수사, 조사에 대한 경험들 예. 5년이 있어야만 예. 해당되는 그 조건들을 삭제하고 예. 또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7년으로 줄였단 말이죠. 예. 그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죠?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 전문성보다 공수처를 추진하는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충원을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그 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수처를 추진하는 쪽에서 처음에 놓치고 생각을 못했던 건데요.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 검찰에 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경찰이나 검사가 처음 되자마자 뇌물 사건 수사 같은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검사나 경찰관이 되면 처음 몇 년은 절도, 교통사고 이런 단순한 사건 하다가 그다음에 횡령, 배임 같은 경제 사건을 하다가 뇌물 사건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네, 경험이 좀 축적돼야 되는군요. 축적돼야 되죠. 그게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수처를 채울 수 있는 인원이 특별검사나 수사관이나 검찰 출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 추진하는 쪽에서는 검찰 출신 검사나 혹은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오는 거를 좀 꺼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민변 출신이나 이런 분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죠. 경력이 없는 거죠. 굉장히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렇게 포기한 거는 어떤 편향성을 갖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 사개특위에서 제가 검경수사권 검찰청법 개정안 예. 그리고 공수처법을 이렇게 권은희 의원과 같이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때 고심을 했던 기억이 그 예. 재판, 수사, 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공직 경험이 있고 예. 그런 판사를 했었거나 검사를 했었거나 경찰관이거나 무슨 예. 특조위에서 조사 업무를 해봤던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경험들이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을 예. 우리가 공수처 검사로 뽑아야 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금태섭 의원님 뭐 의정활동 하실 때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 예. 특히 이제 직접 수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분리하는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하다는 말씀을 줄곧 해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수처 내부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예. 결국엔 수사하는 주체가 결국에는 기소하게 기소까지 되는 하게 거죠.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예. 그 검사를 해보셨으니까 예. 그게 갖고 있는 그 위험성과 의미는 또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제가 수사한 사건을 제가 기소하든지 네. 혹은 옆방에 있는 오신환 검사님이 수사한 사건을 제가 기소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 세계 선진국을 가보면 부패 수사기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철저히 분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핵심이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이게 영향력이 세지고 정치적으로도 그 영향을 준다 이건데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에는 그걸 다 갖게 해놨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찰이나 검찰이 하던 사건이라도 공수처가 뺏어올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건데 만약에 공수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견제를 하냐. 검찰은 지금 실제로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 예산, 조직은 법무부에서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한데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게 없고 공수처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또 인사에 관해서도 공수처장한테 다 권한이 있어요. 그럼 이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우병우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공수처가 갖는 위험성, 누가 과연 이런 것들을 통제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결국엔 정치 권력이 공수처를 장악하게 되면 모든 사정기관, 지금 말씀하신 뭐 검사, 법관, 경찰 고위직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탄생하는 건데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정권의 뜻대로 공수처가 움직이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임명을 해놨는데 그랬죠. 지금 쫓아내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많다 막 그러는데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는데 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진짜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겁니다. 지금은 검사는 징계라도 해서 해임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금 의원님께서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를 분리시켜서 그 불필요한 권력들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만약에 부득이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그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기소권을 조금 분리시킨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그 수사청 같은 개념의 그런 공수처 정도만이라도 오신환 의원님도 그때 그런 주장을 하셨죠. 저는 야당 입장에서 그때 사실 야당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공수처를 좀 받아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미국은 예전부터 이제 자치경찰제가 발달해서 뭐 카운티별 주별 경찰이 있다가 이 부패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강력 사건 같은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FBI를 만들었거든요. 그 FBI는 기소권이 없어요.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FBI가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긴 하지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슨 편향되고 하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 부패 사정기관이다. 공수처는 그걸 만드시려면은 거기부터 모범을 보여서 공소권 없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었으면 그럼 검찰에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는 한 기관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안 되니까 수사권 뺏겠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다 주니까 다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소위 이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랄까요? 이 검찰을 어떻게든 이 적폐로 규정하면서 이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강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검찰에다 그냥 두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검사들에 대한 통제 이것이 결국에는 또 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과거 20년 전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만들었던 그 공수처를 고집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말로는 검찰이 권한이 세니까 통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검찰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 검찰이 우리도 이제 후진국이 아닌데 모든 사회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본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공수처라는 건 이름이 공수처지 지금 검찰하고 똑같아요. 기소권, 수사권 다 있고. 그러면 새로운 검찰, 더 센 검찰을 만드는데 우리 편 검찰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건 완전 계약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 뭐 이제 검사 조직에 계셨지만 검찰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 의식을 갖고 계셨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그 주 원인이 검찰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무소불위의 권력들도 있지만 저는 정치 권력이 이 검찰을 악용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이 사실은 초기에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특수부를 통해 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검찰을 마찬가지로 악용을 하는 측면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의정활동할 때 수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특수 4부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아니 적폐 청산을 한다 그러는데 검찰 동원해서 뭐 하는 게 제일 큰 적폐다. 결국 이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 조직이나 특수부 인원이 사상 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이네요. 거꾸로 간 거죠. 그런 검찰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비리라는 사건들을 파헤치기는 했지만 그거를 한다고 검찰 조직을 키워놓은 것은 정말 더 큰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닌가, 더 큰 적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뭐 의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 인사권의 문제, 결국에는 2,200명 검사 모두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대통령이 보직하는 현재 검찰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수처를 설계할 때 공수처장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통해서 좀 중립, 독립성을 확보한 사람이 되면 나머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차장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사위를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 독립된 네. 정치 권력이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고민했었던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공수처 검사 그리고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까지 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갖는 의미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건데 예를 들어서 네. 아시다시피 뭐 서초동에 검찰총장이 2명이다. 네.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소위 총장이 말 안 들면 네. 뭐 중앙지검장한테 힘을 실어준다든지 맞습니다. 인사를 네, 통해서 뭐 네.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오신환 의원님이 그런 고민하신 거를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제 정치 권력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와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검사들이 청와대만 바라본다. 근데 지나서 생각하니까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그럴까? 오신환 의원님이 대통령이 되면 안 그럴까? 사실은 검찰이라는 센 기관을 청와대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게 통제를 안 하면 그 조직 자체의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게 돼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센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들어 놓고 인사를 중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이 그 인사에 별로 관여할 동기가 안 생기게 힘을 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너무 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내 사람 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특수 1부장이 됐던 특수 2부장이 됐던 별 힘이 없어서 청와대가 관심을 안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죠.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제도나 예, 예. 시스템으로 그것이 작동되게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의 정치 권력이 만약에 잘못된 네, 그 지난번처럼 뭐 우병우나 이런 네. 사람이 장악하게 되면 네. 정말로 위험한 구조로 지금 그냥 방치하는. 그러니까 저는 순간이- 원래 그 공수처도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고 봤지만 네. 특히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두 개가 된 겁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검찰 개혁 논의할 때 네. 민주당에서 야 야당에서 추천을 해라 차라리 네. 예, 그런 얘기를 그런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했었죠. 네. 근데 이제는 네. 오히려 그 비토권에 대한 것까지 삭제하면서 공수처 출범하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자격 조건까지 네. 그냥 날치기로 통과해 버렸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두려움,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에서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그 악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네, 않습니다. 무슨 비리를 감추고 그런 거는 아닌데 권력기관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썩었지만 이번에 선의를 가지고 권력기관을 하나 만들면 이거는 그 구성원들이 선의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할 거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아니 그리고 정권도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정권도 바뀌고 예, 그럼 그거는 사람이 또 바뀔 수 있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네. 이상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시절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참 그렇죠. 한번 생각 뭐 미국이 뭐 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주 선을 넘지는 못하게 그럼요. 남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점점 더 없애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기존에 공수처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더 위험한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공수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금 의원님 통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금 의원님은 네.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